안녕하세요. 켈리의 작은 도서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박석근 작가의 전망 좋은 집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전망 좋은 집. 그러나 이 전망 좋은 집에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비밀이 있었네요. 박석근 작가의 전망 좋은 집, 함께 들어보시죠. 뜨거운 여름이 지나가고 아침 저녁으로 소슬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한 어느 날 오전이었다. 행복공인중개사 사무소의 두 사내는 맞은편 건물 주차장에 고급 승용차 한 대가 주차하는 광경을 통유리 너머로 유심히 보고 있었다. 승용차 안에서 남녀 한 쌍이 내리자 두 사내는 직감적으로 그들이 고객이라는 것을 알아보았다. 비교적 한산한 소방도로 앞에서 중년의 신사와 알이 큼직한 색안경을 쓴 여자가 사방을 두리번거렸다. 그러다 행복공인중개사무소 간판을 발견했는지 소방도로를 건너오기 시작했다. 사무실은 유흥업소처럼 네온 사인 간판이 문 위에 걸려있고 통유리에는 상호가 썬팅되어 있었다. 그곳은 다른 공인중개소들과는 달리 캄캄한 밤중에도 영업을 하는 것 같았다. 제자리로 가서 앉아 있자고. 고객이 사무실 가까이 다가오자 한 사내가 말했다. 이윽고 고객이 문을 밀며 안으로 들어왔다. 두 사내는 발딱 일어났다. 한 명은 큼직한 책상 앞 회전 의자에, 또 한 명은 푹신한 소파에 앉아 있었는데 책상에 앉은 사내는 서류를 뒤적거리던 중이었다. 사내 뒤편 책장에는 부동산에 관한 책들이 빽빽이 꽂혀 있었다. 어서 오십시오. 자, 이리로 앉으시죠. 고객은 사내가 권한 대로 소파에 앉았다. 혹시 두 분은 형제인가요? 그렇게 물은 사람은 색안경을 쓴 여자였다. 아닌 게 아니라 두 사내는 쌍둥이처럼 닮았다. 둘 다 30을 훌쩍 넘긴 듯하고 하관이 매끈하게 빠진 얼굴이 어딘가 모르게 잔머리 깨나 굴릴 것 같은 인상을 주었다. 첫인상에서 다른 게 있다면 한 사람은 검은 뿔테 안경을, 또 한 사람은 금테 안경을 착용한 데서 오는 느낌. 이를테면 뿔테 쪽이 그나마 인정이 약간 있을 듯한 느낌 정도였다. 우린 친구 사이로 동업자인 셈이죠. 책상에 앉아 서류를 들여다보고 있던 검은 뿔테 안경잡이가 소파로 다가오며 말했다. 그러세요. 전 두 분이 무척 닮아서 형제인 줄 알았네요. 중년 여자의 말에 남자도 동감한다는 듯 고개를 주걱거렸다. 저희 광고를 보셨나요? 고객의 말에 아랑곳 없이 검은 뿔테 안경잡이가 정중하게 묻자 중년 신사는 그렇다고 대답했다. 우선 차나 한잔 하시면서 천천히 상담하시죠. 고객을 대하는 뿔테 안경잡이의 태도는 나무랄 데 없었다. 손발이 척척 맞는 듯 이번에는 금태 안경잡이가 인근의 다방으로 전화를 걸었다. 그리고 수화기를 든 채 손님에게 차는 무엇으로 하시겠냐고 물었다. 두 사람이 오렌지 주스를 마시겠다고 말하자 그는 송화기에서 손을 떼며 재빨리 말했다. 미스 최, 오렌지 주스 2잔하고 인삼차 하나, 칡차 하나. 광고를 보고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셨다고 했는데 어디에 난 광고를 보셨나요? 검은 뿔테가 신중한 어조로 묻자 여자는 M 여성 잡지라고 말했다. 집 크기는 어느 정도로 원하십니까? 이번에도 검은 뿔테가 물었다.
그러고 보니 고객 상담은 주로 검은 뿔테가 담당하는 것 같았다. 크든 적든 상관없습니다만 무엇보다 전망이 뛰어나야 합니다. 중년 신사의 어조는 단호했다. 가격은 상관치 마시고 이 말대로 전망 좋은 집만 구해주세요. 남자 옆에 바투 앉은 여자도 잊지 않고 한마디 거들었다. 그거라면 조금 더 걱정하지 마십시오. 광고에서 보셨다시피 저흰 전망 좋은 집만 전문으로 소개하는 공인중개소입니다. 가끔 전망이 별로 좋지 않은 집을 소유한 분들이 저희 사무실에 매매를 부탁해 오지만 저희는 그런 의뢰를 한마디로 딱 잘라서 거절합니다. 아, 그래요? 그럼 주로 어떤 집을 소개하나요? 광고에서 보신 대로 흐르는 강물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전망이 기가 막힌 집이죠. 저희 업체는 단독주택을 소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전망 좋은 아파트도 소개합니다. 흐르는 강물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집이라. 중년 신사는 소파에 등을 깊숙이 기댄 채 중얼거렸다. 그의 눈길이 탁자 위에 놓인 금장 담뱃갑에 머물자 금태 안경잡이가 담배 한 대 태우시죠 하고 말했다. 그러자 고객은 고맙다는 말과 동시에 담배를 피울 것인가 말 것인가 잠깐 고민하는 듯 머뭇거리는 손짓으로 금장 담뱃갑 속에서 담배를 꺼내 입에 물었다. 금태가 재빨리 라이터를 켰다. 손님이 담배를 피우기 시작한 지 오래지 않아 미니스커트를 입은 다방 레지가 들어와 보자기에 쌓인 쟁반을 탁자 위에 내려놓았다. 현재 팔려고 내놓은 전망 좋은 집들이 몇 채나 있습니까? 중년 신사가 의심스러운 듯 물었다. 잠깐 기다려 보십시오. 검은 뿔테는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책상 측면 벽 앞에 있는 컴퓨터 책상으로 다가가 컴퓨터를 켰다. 컴퓨터가 시동되는 동안 탁자 위에 주스와 차를 내려놓은 다방 레지가 누구애랄 것도 없이 쌩끗 미소를 지은 뒤 문을 열고 나갔다. 검은 뿔테 안경잡이는 자료 파일을 열기 위해 자판을 두드렸다. 모니터를 일별한 그가 이윽고 입을 열었다. 단독주택이 7건, 아파트가 2건 나와 있군요. 손님이 원하시는 물건은 물론 단독주택이겠죠? 중년 신사가 그렇다고 대답하자 곧이어 그가 다시 말했다. 마침 적당한 물건이 있습니다. 가격이 좀 비싸긴 하지만 가격은 신경 쓰지 말라고 했잖아요. 중년 신사 옆에 바투 앉은 여자가 무언가 못마땅한 듯이 말했다. 좋습니다. 그럼 실물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컴퓨터를 켜둔 채 의자에서 일어난 검은 뿔테는 책상 서랍에 든 파일 한 권을 꺼내 들고 소파로 돌아왔다. 바로 이 집이 그중 가장 전망 좋은 집입니다. 어떻습니까? 마음에 드십니까? 여기 적힌 대로 대지가 120평이고 건평이 40평인 아주 훌륭한 저택이죠. 그리고 이건 그 집 등기부 등본입니다. 파일을 펼쳐 보이며 그가 말했다. 그 파일은 제각기 외양이 다른 집을 촬영한 사진들로 가득 차 있었다. 이것만으로는 전망이 좋은지 어떤지 모르잖소? 물론 그렇습니다. 일단 사진 속의 집이 마음에 드시면 사장님을 그 집으로 모시고 가서 전망을 보여드립니다. 그러자 고객은 사진을 들여다보다 말고 고개를 들어 뿔테 안경잡이를 유심히 쳐다보았다. 제가 무슨 실수라도. 난 사장이 아니오. 아, 실례했습니다, 선생님. 검은 뿔테 안경잡이는 소파에 앉은 채로 이마가 탁자에 닿을 듯이 허리를 굽혔다.
이 집으로 가서 어디 한번 전망을 봅시다. 중년 신사가 그렇게 말하자 금태 안경잡이가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다. 그러고 나서 5분도 채 되지 않아 사무실을 봐줄 아가씨 한 명이 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왔다. 사무실 밖으로 나선 그들은 건물 주차장으로 갔다. 중년 신사가 자신도 차를 가지고 왔다고 말했지만 그들은 금태 안경잡이가 운전하는 승용차를 타고 전망 좋은 집으로 향했다. 얼마 후 승용차는 주택가의 경사진 소방도로를 탔다. 그 주택가는 여느 주택가하고는 좀 달랐다. 우선 세탁소나 철물점 또는 문방구 같은 소소한 가게들이 눈에 띄지 않았다. 또한 어느 저택 담장 아래에 알루미늄 CC로 만든 경비 초소가 있었는데 그 안에는 사복을 입은 경비원이 꾸벅꾸벅 졸고 있었다. 승용차는 언덕 위 아늑하게 자리 잡은 저택 앞에서 멈추었다. 바로 저 집입니다. 검은 뿔테 안경잡이가 자동차 안에서 손가락으로 저택을 가리켰고 그들은 함께 승용차에서 내렸다. 이상하게도 전망 좋은 그 저택은 빈집이었다. 아마도 집주인이 열쇠를 맡긴 듯 금태 안경잡이가 바지 주머니 속에서 열쇠를 꺼내 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뿔테 안경잡이의 장담대로 과연 그 저택은 전망이 빼어났다. 흘러가는 강물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고 대문이 있는 앞쪽을 제외한 건물의 뒤쪽과 양쪽 옆에 향나무가 촘촘히 서 있어 그 나무들이 담장을 대신하고 있었다. 강을 바라보기 위해 특별히 설계하여 지은 듯 잔디가 깔린 마당과 테라스, 거실의 통유리문, 집안 어디에서나 흘러가는 강물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었다. 이렇게 좋은 집이 비어있다니 이해할 수 없군요. 집주인은 어디에 사나요? 중년 여자가 물었다. 집주인은 현재 사정이 있어서 다른 곳에 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알 수 있을까요? 그 순간 검은 뿔테 안경잡이의 표정에 당혹스러운 빛이 스쳐갔으나 그는 곧바로 정색했다. 글쎄요. 저흰 고객의 사생활에 대해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럴 필요성도 느끼지 않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알게 돼도 다른 사람에게 절대로 발설하지 않죠. 그게 저희들 직업 윤리입니다. 말이 나왔으니 하는 말입니다만 저흰 소개만 하고 수수료만 챙기는 타 부동산의 소개업소하고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저희들은 사람들에게 보금자리를 소개해 준다는데 커다란 자부심을 느끼고 있고 만약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끝까지 책임을 지죠. 잔디가 깔린 마당에서 중년 신사와 여자는 초가을 햇살을 받아 반짝이는 강물을 바라보며 무슨 생각에 잠긴 듯 했다. 이 일대의 집들 가운데 가장 전망이 뛰어난 집입니다. 그래서 다른 집들보다 가격이 좀 센 편이죠. 금태 안경잡이가 한마디 거들었다. 전망이 좋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 일대 집들에 수억이나 프리미엄이 붙었다던데 그것도 모자라서 거기에 또 프리미엄이 붙는단 말인가요? 그렇습니다, 사모님. 그게 다 이 집의 전망이 그만큼 뛰어나기 때문이죠. 이 집을 구입하시고 나서 일정 기간 살다가 파신다 해도 부담하신 프리미엄을 그대로 환수할 수 있으니 그게 그거인 셈이죠. 안 그렇습니까, 사모님? 특별히 전망이 좋은 데 대한 일종의 권리금인 셈이군요. 바로 그렇습니다, 사모님. 그들은 전망 좋은 그 집 마당에서 5분 정도 더 이야기를 나누다가 집 밖으로 나와 승용차에 올랐다. 금태 안경잡이는 승용차를 다시 행복공인중개사무소를 향하여 몰았다. 차 안에서 중년 신사가 말했다. 오늘 당장 계약을 할 테니 집 주인을 부르시오. 정말 현명한 판단을 내리셨습니다, 사장님.
아니, 선생님. 그날 계약이 성사되고 당사자들이 돌아간 후 검은 뿔테 안경잡이는 어디론가 은밀히 전화를 걸었다. 그러고는 계약서에 표기된 그 중년 신사의 주민등록 번호를 불러주었다. 그로부터 채 20분도 되기 전에 팩시밀리가 작동했다. 작동이 그치자 금태 안경잡이가 팩시밀리에서 빠져나온 문서 한 장을 검은 뿔테에게 갖다 주었는데 내용은 이러했다. S의과대학 의학박사 내과 전문의, M종합병원 내과부장 겸 S의과대학 교수, 특이사항으로 12년 전에 의료사고를 일으켰으나 재기, 부인과 두 딸은 5년 전에 교통사고로 사망하고 최근에 재혼. 어쩐지 그렇게 보이더라니. 검은 뿔테 안경잡이는 종이를 책상 위에 휙 내던지고는 앉은 채로 회전의자를 한 바퀴 빙 돌린 뒤 다시 입을 열었다. 네가 보기엔 그 사람들이 얼마나 그 집에 살 것 같아? 글쎄, 그 사람들은 6개월 이상 살지 못할 거야. 무슨 예견을 하듯 그렇게 말한 뒤 검은 뿔테 안경잡이는 컴퓨터 모니터로 시선을 돌리고 자판을 두드렸다. 잠시 후 모니터에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그가 입을 열었다. 전 주인은 5개월하고 17일, 그 전 주인은 4개월 19일, 그 전 주인은 5개월 2일, 또 그 전 주인은 6개월하고 6일, 가장 오래 버틴 경우가 6개월하고 12일이야. 검은 뿔테 안경잡이는 자판기를 두드려 평균 기간을 산출했다. 전망 좋은 그 집의 전 주인들은 평균 5개월 17일 동안 살았군. 우리가 소개한 집 중에서 거주기간의 짧기로 보면 몇 번째야? 후야 단연 톱이지. 허허, 최고로 전망 좋은 집이로군. 금태 안경잡이가 웃자 검은 뿔테도 따라서 웃다가 문득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그런데 말이야, 기계가 잘 작동해야 할 텐데. 기계라니? 무슨 기계? 실은 그 집에 도청장치를 해두었어. 뭐? 도청장치? 그러다 들키면 어쩌려고 그래? 곧장 철창행위잖아. 금태 안경잡이가 불안해하자 뿔테는 비장한 표정으로 동업자를 노려보았다. 모험하지 않고 얻을 수 있는 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 대체 뭐 때문에 그런 짓을 했어? 전망 좋은 집에 사는 사람의 생태를 관찰하기 위해서지. 내가 궁금해하던 케이스의 사람이 그 집에 살게 됐으니 마침 잘 됐어. 그럼 너만 알고 있지 말고 자세히 좀 설명해봐. 그렇게 말하며 금태 안경잡이는 그에게 가까이 다가갔다. 너도 그동안 봐서 알겠지만 전망 좋은 집에 이사한 사람들은 대부분 얼마 못 살고 다시 집을 팔려고 내놓잖아. 나는 그 이유를 짐작만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좀 알아봐야겠어. 그러니까 도청은 이번이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거야. 금태 안경잡이는 한꺼번에 너무나 많은 이야기를 들은 듯 한동안 멍청이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어느덧 통유리 너머 차도에 자동차들이 전조등을 켠 채 달리고 있었다. 다른 공인중개소들은 해가 지면 문을 닫았지만 행복공인중개사무소의 네온 사인 간판은 유흥업소의 그것처럼 작동했다. 행복공인중개사, 한자 한자에 차례대로 불이 들어왔다가 꺼지며 반짝거렸다. 이거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는데 이제부턴 공급 쪽에 더 신경을 써야겠어. 컴퓨터 앞에 앉은 검은 뿔테 안경잡이가 엑셀 파일이 열린 모니터에 시선을 집중한 채 중얼거렸다. 그렇다면 공급을 창출해내야지. 안 그래?
소파에 앉아 부동산 심리학이라는 두꺼운 책을 읽고 있던 금태 안경잡이가 말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고 뿔테 안경잡이가 수화기를 들었다. 여보세요? 광고를 보셨다고요? 그럼 잘 아실 테지만 저흰 전망 좋은 집만 전문적으로 소개하는 공인중개소입니다. 네, 전망 좋은 집을 다수 확보하고 있습니다. 일간에 저희 사무실을 한번 방문하시죠. 수화기를 놓은 뿔테 안경잡이는 잠시 난감한 표정으로 생각에 잠겼다. 그러다 문득 묘안이 떠올랐다는 듯 컴퓨터 자판에 두 손을 올렸다. 맞아. 그럼 공급을 창출해 보자고. 그러고는 컴퓨터 자판을 두드려 모니터에 나타난 데이터를 인쇄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는 인쇄된 데이터 용지를 책상 앞으로 가져와 꼼꼼히 살폈다. 작업이 끝난 뒤 그는 어떤 집으로 전화를 걸었다. 아, 여보세요? 거기 QC 댁이죠? 계시면 좀 바꿔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행복공인중개소의 Y입니다. 저를 기억하시는군요. 다름이 아니라 혹시 집을 파실 의향이 없으신가 하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아, 그래요? 당장 파시겠다고요? 뭐 여기까지 나오실 필요는 없고 전화상으로도 충분합니다. 가격은 구입하신 가격 그대로 정하면 되겠죠? 네네, 작자가 나서면 곧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그는 용지에 인쇄된 데이터의 한 전화번호 옆 빈칸에 붉은 사인펜으로 V자를 표시했다. 그는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일일이 확인하며 전화를 걸었다. 그 결과 집을 팔겠다는 응답이 6건, 팔지 않겠다는 응답이 12건, 시간을 좀 더 두고 생각해봐야겠다는 응답이 7건이었다. 집을 팔 것이라고 예상한 총 건수 중 당장 집을 처분하겠다는 응답이 6건이었으므로 예상 적중률은 24%였다. 주택의 개념은 바뀌어야 합니다. 주택은 이제 문화입니다. 주택이 재산 증식의 수단이 되던 때는 지났습니다. 주택은 바로 보금자리고 보금자리는 무엇보다 쾌적해야 합니다. 당신은 어떤 환경 속에서 살고 있습니까? 혹시 대지와 건물은 훌륭하지만 전망이 형편없는 집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주위 환경과 전망을 중시하는 주택 수요자의 성원에 힘입어 전망 좋은 집만을 전문적으로 알선하는 공인중개소가 비로소 탄생했습니다. 좋은 환경과 전망에서 살고 싶은 분들은 지금 즉시 전화를 주시거나 아래 주소의 사무실로 방문해 주십시오. 성심을 다해 여러분들의 상담에 응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사 처리되어서인지 아니면 위와 같은 새 광고 문구 덕분인지 행복공인중개사무소의 두 동업자는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다. 전망 좋은 집의 수요는 가히 폭발적인 반면에 공급은 턱없이 부족했다. 하지만 그들에게도 언제나 좋은 날만 있는 것은 아니었다. 어느 날 행복공인중개사무소에 예기치 않은 불상사가 발생했다. 한 손님이 찾아와 다짜고짜 행패를 부린 것이다. 야, 이 사기꾼 같은 놈들아. 니들 농간에 난 이제 쫄딱 망했다. 이성을 잃은 그 손님은 급기야 검은 뿔테 안경잡이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기실 그러한 행패는 그들로서는 여간 어이없는 일이 아니었다. 사업을 시작한 이래 처음 겪는 일이었다. 손님, 그만 진정하시고 어디 자초지종부터 들어봅시다. 그래야 배상을 하든가 보상을 하든가 할 게 아닙니까? 그들로서는 무엇보다 손님이 어째서 그토록 흥분했는지 이유를 알아야 했다. 필요 없어, 이놈의 새끼들아. 당장 경찰에 고발해 번지틴 게. 아무리 고객이라지만 일이 이쯤 되자
그들로서도 참는데 한계가 있었다. 좋소, 고발하시오. 당신이 경찰을 부르는 수고를 할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당장 경찰을 부르겠소. 경찰이 오면 당신을 퇴거 불응죄와 폭행죄로 고소할 거요. 그들 중 먼저 강경 자세로 나온 사람은 검은 뿔테 안경잡이였다. 뭐요?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나를 고소하겠다고? 사태가 점점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금태 안경잡이는 인근 파출소로 전화를 걸었다. 통화 내용을 들은 고객은 그제야 드자비하던 손을 풀었는데 아마도 순경들이 들이닥칠 때 멱살 잡은 모습을 보이면 불리하리라고 판단한 모양이었다. 파출소 순경들이 행복공인중개사무소로 달려왔을 때 두 동업자와 손님은 소파에 마주 앉아 있었다. 순경의 입회하에 손님은 어째서 그토록 흥분하여 이곳을 찾아왔는지 그 연유를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내 어쩌다 이 사기꾼들 농간에 속아 전망 좋은 집을 한 채 사게 됐는데 요령 부득인 손님의 이야기를 그런대로 간추려보면 대략 이러했다. 그는 자수성가한 50대 중년으로 작년 이맘때 행복공인중개사무소의 소개로 전망 좋은 집을 한 채 구입했다. 같은 규모의 주택에 비해 곱절이나 비싼 집을 구입한 것은 남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성공을 거둔 만큼 가격에 구애받지 않고 편안히 지낼 저택이 절실히 필요해서였다. 그것은 과시욕이랄 수도 있었지만 그보다도 좋은 전망을 내려다보며 성공을 위해 줄다름쳐 오느라 지쳐버린 심신에 휴식을 주기 위함이었다. 그런데 어찌 된 셈인지 그 전망 좋은 집에 이사하고 나서부터 심신의 휴식은커녕 점점 불안에 휩싸이기 시작하더니 삶의 의욕을 잃어버렸고 종당에는 그토록 애써 일으켜 세운 사업마저도 부도가 나고 말았다. 그는 그렇게 된 것을 순전히 전망 좋은 집 탓으로 돌려 그 집에 귀신이 씌었거나 터가 세기 때문이라 여겼다. 그런데 안경잡이 사기꾼들은 그 사실을 잘 알면서도 온갖 가머니서를 동원해 집을 팔아넘겼으니 그것이야말로 사기라는 주장이었다. 그리고 그 집이 그렇고 그런 집이라는 사실을 안경잡이들이 잘 알고 있었다는 증거로 그의 바로 전 주인도 그 집으로 이사했다가 자신과 같은 신세로 전락해버렸다는 사실을 들었다. 이야기를 다 들은 순경은 약간 어안이 벙벙해져서 흥분을 다소 가라앉힌 손님에게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하고 말했다. 순경들이 밋밋한 태도를 보이자 손님은 당황하여 큰 소리로 말했다. 요 사람들이 내한테 사기를 쳤다는데도 시방? 이거 보세요 아저씨. 사기죄가 뭔지나 알고 그런 소리를 함부로 짓거리는 겁니까? 자꾸 사기 하시다가 이 양반들이 아저씨를 무고죄로 고소하면 어쩌려고 그러세요? 손님은 어처구니가 없는 듯 엉덩이를 들어 올렸다가 풀썩 주저앉았다. 야, 알고 보니 죄다 한통속이구먼. 김순경, 그만 일어나지. 순경들이 소파에서 일어나려 하자 검은 뿔테 안경잡이가 잠깐 하고 말하며 순경들을 도로 앉혔다. 전 이 사람을 폭행죄로 고소하겠습니다. 보십시오. 이 사람이 내 멱살을 잡고 흔드는 바람에 와이셔츠 단추가 2개나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순경들이 몸을 앞으로 굽혀 그의 목덜미와 단추가 떨어진 셔츠를 살펴보았다. 그의 목덜미는 아직도 벌겋게 상기되어 있었고 명백히 폭행이라고 판단한 순경들이 조금 전에 난동을 부렸던 손님을 쳐다보았다. 파출소로 함께 가시죠. 일순 손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곧이어 순경들이 일어나 그의 팔을 하나씩 붙들었다. 아, 잠깐요. 이분은 한때 저희 고객이었습니다. 그때 정리를 생각해서 고소는 없던 일로 하죠.
무슨 생각을 했는지 뿔테 안경잡이가 재빨리 일어나 손님을 연행해 가려는 순경들을 제지하며 선심 쓰듯이 말했다. 그러자 눈짓으로 말을 주고받은 순경들이 손님의 팔을 스르르 놓았다. 흥분이 완전히 가라앉은 손님은 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기왕 오신 김에 차나 한잔 하고 가시죠. 밖으로 나가려는 순경들을 향해 금태 안경잡이가 말했다. 아닙니다. 바빠서 이만. 순경들이 돌아서며 가볍게 거수경례를 했다. 그래, 전망 좋은 그 집은 파셨습니까? 순경이 밖으로 나가자마자 검은 뿔테 안경잡이가 사무적으로 말했다. 손님은 좀 기가 막힌 듯 그의 시선을 피한 채 아무 말 없이 허공을 바라보다가 이윽고 담배를 뻑뻑 피워댔다. 어떻습니까? 그 집을 팔아드릴까요? 모아놨던 재산 다 털어묻고 시방 남은 건 그 집 한 채뿐인데 그마저도 팔아서 빚잔치를 해야 할 판이오. 그래, 얼마나 받을 수 있겠소? 흥분하여 날뛸 때와는 너무도 판이한 태도였다. 안경잡이들은 마치 거친 짐승을 길들이는 조련사 같았다. 부동산 가격이 전반적으로 안정 추세라 작년에 구입한 가격 이상은 받기 힘들어요. 물론 프리미엄은 작년 시세 그대로 환수하실 수 있습니다. 막 길들인 짐승을 조심해서 다루듯 검은 뿔테 안경잡이가 말했다. 그거라도 좋으니 재수없는 그 집을 당장 팔아주쇼. 그 말에 이어 손님은 담배꽁초를 신경질적으로 재떨이에 비벼 끈 뒤 무언가에 기분이 몹시 상한 듯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밖으로 나가버렸다. 저친 정도가 좀 심한 것 같은데. 금태 안경잡이가 손가락으로 턱을 극적이며 말했다. 아니야, 저런 사람들, 그러니까 자수성가해서 부자가 된 사람이나 졸부들이야말로 우리의 든든한 장사 미천이란 사실을 명심해. 그런 사람들은 좋은 경치를 느긋하게 감상하며 살 팔자가 못 된다고. 나는 솔직히 이해 못하겠어. 만인이 부러워하는 전망 좋은 집이 살아가는데 오히려 장애가 된다는 게 말이야. 하긴 풍수책에 보면 강가나 바닷가는 지기가 좀 특별하고 그래서 그런 데 사는 사람 중엔 정신 이상자가 많다고 하더라만. 그래서 산에서 오는 지맥을 거스르는 곳, 물이 빠져나가는 곳으로 방향을 잡아서는 안 된다거나 그 반대로 물이 들어오는 쪽은 재화와 관련이 있다고들 하지. 물론 예로부터 명망 높은 양반들이 중시한 풍수지리설도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그보다 정확한 진단은 현대인의 질병 탓이야. 어쩌면 우리 역시 그 질병에 걸려 있는지도 모르고. 질병이라니? 금태 안경잡이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물었다. 원래 인간이란 유유히 흐르는 강물을 보면서 휴식과 평화를 느끼고 나아가 몽상에 젖어들지. 그런데 어찌된 셈인지 현대인들은 휴식과 몽상은커녕 오히려 불안에 떨어. 그러니 질병이랄 밖에. 왜 그럴까? 구야 휴식과 몽상이 경제활동에 장애가 되고 그러다간 이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도태되고 말 거라는 강박관념 때문이지. 비로소 수긍이 간다는 듯 금태 안경잡이는 고개를 주걱거렸다. 현대 문명은 나날이 발전할 거고 거기에 따라 경제활동의 비중도 커질 테니 그렇다면 그에 비례해서 우리의 사업도 나날이 번창하겠네. 아, 물론이지. 역시 넌 천재야, 천재. 동업자의 칭찬에 흡족한 듯 검은 뿔테는 흐흐흐 하고 의문스러운 웃음을 흘리고는 흥에 겨워 설명을 이었다. 물에는 정지한 물과 흐르는 물, 역동적인 물이 있는데 이것들은 각각 호수, 강, 바다에 대응되지.
그런 물의 이미지를 바라보는 인간의 심상도 각각 다를 수밖에 없어. 달리 말해 인간의 감정은 사물의 이미지에 서서히 사로잡힌다고나 할까? 그러므로 정지한 물, 즉 호수는 현재를, 흐르는 강물은 과거를, 그리고 역동적인 바다는 불확실한 미래를 인간의 심상에 투사하지. 아까도 말했지만 본래 인간이란 그러한 이미지를 만나면 몽상을 하면서 평안을 느끼게 되어 있는데 어찌된 일인지 현대인들은 몽상은커녕 오히려 불안을 느끼는 거야. 우리의 사업은 바로 그 점을 이용한 거지. 느닷없이 행패를 부리던 고객이 사라져서 긴장이 풀린 탓인지 소화하기 거북한 고기로 점심을 배불리 먹은 뒤라 그런지 그들은 심신이 나른했다. 금태 안경잡이는 두 팔을 벌린 채 소파 등받이를 베개 삼아 반쯤 눈을 감았고 회전 의자에 앉은 검은 뿔테 안경잡이는 두 발을 책상 위에 걸쳐놓고 있었다. 녹취 파일 편집해놨어? 검은 뿔테 안경잡이가 불현듯 생각난 듯이 책상 위에 걸쳐놓았던 발을 내리며 말했다. 그것은 전망 좋은 저택에 이사하여 살고 있는 중년 신사와 부인이 나누는 대화를 도청한 녹취 파일이었다. 또 편집이란 이런저런 사적인 대화, 특히 두 사람이 사랑을 나눌 때의 은밀한 대화 따위를 제외하고 흘러가는 강물과 관련 있는 대화만을 남겨두는 작업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금태 안경잡이는 그러한 작업을 보름에 한 번 정도 했다. 금태 안경잡이가 그렇다고 하자 검은 뿔테 안경잡이는 파일을 실행하라고 명령하듯 말했다. 금태 안경잡이는 그런 말투가 사뭇 기분 나빴는지 시무룩한 표정으로 녹취 파일을 재생했다. 어제 늦은 아침에 도청된 거야. 금태 안경잡이가 재생 버튼을 누르며 말했다. 어제라면 일요일이었는데 그동안의 경험으로 미루어 볼 때 강물과 관련 있는 대화는 주로 일요일에 나왔다. 주말을 제외한 중년 신사의 귀가는 언제나 밤늦은 시각이었기 때문이었다. 편집할 때 불필요한 부분이 지워졌는지 처음에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동안 검은 뿔테 안경잡이는 전망 좋은 그 집을 머릿속으로 그렸다. 정원의 단풍나무는 이미 빨갛게 물들었을 터였다. 청명한 하늘은 더없이 높고 중년 신사와 여자는 커피잔을 든 채 테라스의 안락 의자에 마주 앉아 가볍게 몸을 흔들 것이었다. 그때마다 안락 의자에 활처럼 휜 밑 받침대가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할 터였다. 거기다가 가을 햇살을 받은 강물은 고기비늘처럼 반짝거리며 흘러가고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는 두 사람의 표정은 더할 나위 없이 평화롭고 만족스러울 것이었다. 흐르는 저 강물은 언제 보아도 평화롭지 않소? 저도 그래요. 여보라고 불러요. 자, 어디 한번 불러봐요. 몰라요. 검은 뿔테 안경잡이는 처녀처럼 부끄러워하는 부인을 상상했다. 필경 부인의 팔뚝에는 검버섯 반점이 서너 개 돋아나 커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삼 년 안에는 폐경이 올 터였다. 당신 요즘 무슨 고민거리라도 있는 거요? 왜요? 제가 고민에 휩싸인 여자처럼 보여요? 그렇소. 얼굴도 점점 푸석해지고 밤에 통 잠을 이루지 못하는 눈치니 말이오. 가을 날씨 탓이겠죠 뭐. 내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지 않소. 고민거리가 있으면 지금 내게 숨기지 말고 털어놔요. 난 우리 사이에 숨길 일이란 털끝만큼도 없다고 믿고 있소. 강물을 바라보고 있으면 이상하게도 옛날 생각이 나요. 제 모습이 처량하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아무튼 까닭없이 우울해져요.
혹시 당신 옛 남편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오? 실은 흘러가는 저 강물을 보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사고로 죽은 그 사람 모습이 떠오르곤 해요. 우리 인생도 저 강물처럼 끊임없이 어딘가로 흘러가고 있는 거겠죠. 당신 요새 심기가 너무 약해졌군. 종합진찰을 한번 받아보는 게 좋겠소. 당신은 교통사고로 먼저 보낸 부인과 딸이 생각나지 않나요? 뭐 때문에 지나간 과거를 들먹이는 거요. 그런 소리랑 다시 하지 마오. 저 강물처럼 우리네 인생도 흐르고 흘러서 언젠가는 죽음에 닿겠죠. 허허, 이거야 나 원참. 대화는 거기서 끊어졌다. 아마도 중년 신사가 안락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거실로 들어가 버린 듯 했다. 예상보다 반응이 빠른 편인데. 검은 뿔테 안경잡이가 흡족한 표정을 지으며 중얼거렸다. 고층 빌딩의 그림자가 길어지기 시작했다. 하늘을 향하던 도심 분수의 물줄기도 사위어들었다. 그리고 성냥갑처럼 세워진 빌딩 숲 너머에서 땅거미가 천천히 몰려와 통유리 안으로 들어왔다. 금태 안경잡이가 스위치를 올리자 천장에 매달린 샹들리에가 몇 번 깜빡이더니 환하게 불이 들어왔다. 실내에 침범해 있던 옅은 어둠이 혼비백산하며 달아났다. 뒤이어 그는 네온 사인에 전원을 연결했다. 바깥에서 보면 행복공인중개사무소는 업종이 분명하지 않은 업소였다. 녹취 파일 돌려봐. 검은 뿔테 안경잡이가 잊고 있던 게 생각나기라도 한 듯 불현듯 말했다. 편집해 놓은 게 없는데? 그럼 다이렉트로 연결해. 뿔테 안경잡이가 핀잔하듯 말하자 동업자는 재빨리 도청기를 조작하기 시작했다. 그동안 검은 뿔테 안경잡이는 두 손바닥으로 턱을 괴고 지그시 눈을 감은 채 전망 좋은 집들이 모여있는 그 동네를 상상했다. 땅거미는 이 일대뿐만 아니라 구멍가게와 세탁소 그리고 놀이터가 없는 그 주택가에도 어김없이 내렸을 터였다. 거리에 강아지 한 마리, 개미 한 마리 눈에 띄지 않으니 마치 공동묘지처럼 음산한 분위기가 감돌 것이었다. 전망 좋은 그 집 테라스에 놓인 안락 의자에 등을 기대고 앉아 부인은 흘러가는 강물을 하루 종일 하염없이 바라보았을 터였다. 불과 몇십 분 전에 강물 위로 노을이 내려와 금가루를 뿌린 듯이 수면이 반짝였을 것이고 그리고 어느새 땅거미가 몰려와 노을을 삼켜버린 것을 몹시도 아쉬워하며 죽음을 연상하고 있을 터였다. 다 됐어. 귀에 리시버 꽂아. 금태 안경잡이가 말하자 검은 뿔테 안경잡이는 도청기에 연결된 리시버를 귀에 꽂았다. 잠시 후 치익하는 잡음에 섞여 중년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바람도 찬데 그만 안으로 들어와요. 음성의 감지도가 약한 것으로 미루어 남자는 거실 소파에 앉아있는 듯 했다. 고감도 도청기를 설치한 곳은 테라스였다. 여보, 내 말이 들리지 않소? 목소리가 좀 크게 들려왔다. 또 옛날 생각하고 있었소? 남자가 여자 곁으로 다가온 것 같았다. 아마도 부인은 강물을 바라보고 있을 것이고 그 시선이 닿는 곳에는 마치 별이 돋아나듯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씩 생겨나고 있을 터였다. 푸른 대기 속에 강물은 검은 빛을 띠며 온갖 불빛을 거느린 채 어디론가 요요히 흘러가고 있을 것이었다. 내 말이 말 같지 않소? 이건 당신의 원래 모습이 아니야. 예전에는 이러지 않았어. 뭔가 잘못돼도 단단히 잘못됐다고. 김 박사에게 연락해 두겠어.
내일 당장 병원으로 나와요. 김 박사에게 연락해 두겠다뇨? 제가 정신병에라도 걸렸단 말인가요? 의사인 내가 보기엔 적어도 그렇소. 뭐라고요? 이젠 날 정신병자 취급하는군요. 요즘 당신은 예전 당신의 모습이 아니오. 어째서 그리 사람이 달라질 수 있단 말이오? 이게 당신의 본 모습이었어? 그래요. 이게 제 본 모습이에요. 그래서 저랑 결혼한 걸 후회하시나요? 아니, 그런 건 아니요. 우리 둘 다 똑같이 가슴 깊이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지만 서로 사랑해서 재혼했고 새 출발하지 않았어. 그렇다면 적어도 과거는 잊고 상대방을 배려해야지. 알아요. 제가 그걸 왜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 강물을 보고 있으면 자꾸만 옛날 생각이 나는 걸 어떡해요. 마치 내 신세처럼 저 강물이 어디론가 흘러가잖아요. 여자의 흐느낌이 약하게 감지되었다. 그러고 보니 저 강물이 우리의 인생을 망치고 있어. 아니, 이 집이 우리의 새 출발을 망가뜨리고 있어. 당신뿐만 아니라 나도 저 강물을 바라보면 미칠 것만 같소. 대화는 거기서 끊어졌다. 두 사람 다 테라스를 떠난 것 같았다. 도청기 꺼. 검은 뿔테 안경잡이가 귀에 꽂은 리시버를 빼며 말했다. 곧 물건 하나 빠지겠어. 검은 뿔테 안경잡이가 자신있게 말하자 동업자는 거참 안 됐는데 하고 동정을 표시했다. 그동안 대강 짐작만 하고 있던 사실이 이제 입증된 셈이니까 그들이 집을 비우면 바로 도청기를 철거해야겠어. 컴퓨터 앞으로 다가서며 검은 뿔테 안경잡이가 중얼거렸다. 싸늘한 바람이 부는 어느 날 저녁, 행복공인중개사무소 간판이 유흥업소의 그것처럼 반짝이기 시작했다. 샹들리에 불빛 아래에서 두 동업자는 업무에 여념이 없었는데 검은 뿔테 안경잡이는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고 금태 안경잡이는 소파에 앉아 서류를 뒤적이고 있었다. 컴퓨터 자판을 두드리고 있던 검은 뿔테는 모니터에 나타난 데이터를 인쇄하기 시작했다. 인쇄가 끝난 후 그는 용지에 인쇄된 전화번호를 보며 전화기의 버튼을 눌렀다. 여보세요? 거기 K 선생님 댁인가요? 저는 행복공인중개사무소의 Y라고 합니다. 혹시 집을 파실 의향이 없으신가 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당장 팔아드리겠습니다. 검은 뿔테 안경잡이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전화를 끊자 동업자가 물었다. 방금 그 전화 어느 집이야? 도청장치를 해둔 그 집이야. 가격은 신경 쓰지 말고 전망 좋은 집만 구해달라고 하더니 거참. 금태 안경잡이가 동정어린 어조로 중얼거리는 동안 검은 뿔테 안경잡이는 컴퓨터 앞에 앉아 자판을 두드렸다. 오늘이 2월 18일이니까 그 사람들이 집을 산 지 꼭 5개월하고 14일 만이로군. 이번에도 내 예상이 적중했어. 내가 6개월을 넘기지 못할 거라고 했잖아. 자, 또 한 건 했으니 술 한잔 하러 가지. 업무를 끝낸 그들은 문단속을 한 뒤 밖으로 나왔다. 유흥업소에 그것처럼 반짝거리던 행복공인중개사무소의 네온사인은 이제 더 이상 반짝이지 않았다. 이윽고 그들은 외투깃을 여비며 불야성을 이룬 빌딩 숲의 인파 속에 묻혔다.